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유가가 3일 연속 하락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니케이 평균 주가는 7개월 만에 9,500엔 선을 돌파한 데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11월 고용 통계 발표를 앞두고 모든 업종이 한 단계 상승한 만큼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쿄 일부의 등락 비율은 121%로 과열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도 95개로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현재와 같이 선물이 현물 주가를 이끄는 상황에서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갑자기 청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가 다른 종목보다 주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대표주라든지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물 테마주 쪽을 찾는 움직임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들과 중국물 테마주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전부 동시에 강세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어떤 시장이 결국 더 올해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될까요? 네, 일본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갔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또 채권 수익률도 하락한 아주 강세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증시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중의 돈들이 주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권 시장이 강세가 전개된다는 것은 일본 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인 수준까지 지금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아주 초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화를 움직였던 것은 그동안의 미일 간의 2년물 금리 차가 확대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금리 차가 확대되지 않는데도 엔화가 약세가 아주 뚜렷한데요.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이 외환 시장에서 금리 차보다는 인플레이션의 기대로 인해서 투자 포인트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로 진행된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을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회복되지도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은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채권과 주시장이 찾아온 동시 강세장이 시장의 실수라고 본다면은 아마 재정 거래가 또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재정 거래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 현상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선에서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정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는 경제 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가 7%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증시는 하락폭이 컸었던 만큼 낙관적인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국 증시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또 사회과학원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부터 2,5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북경시가 47개 도시가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을 규제하기로 함에 따라서 환경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시형 건설에 앞으로 10년간 7천조 원이 투자가 되고요. 또 스마트 시티 건설 추진에도 무려 87조 원의 거금이 쏟아지는 만큼 건축 자재라든지 부동산, 통신업종 쪽이 수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긍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슈 좀 살펴볼까요? 중국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이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도시화 성장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까지 도시화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도시형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국
그 산업 정책이라든지 난개발, 부패 문제, 그리고 격차 확대, 불법 거주자가 늘어나는 이런 사회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부작용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의료, 사회보장을 갖춘 사람을 위한 도시를 재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수 서비스 주도형으로 앞으로 도시의 기능을 좀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5년간 무려 1,4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녹색 투자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은 650여 개 도시의 재개발이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뭐 선진국 수준의 상하 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고속 철도라든지 교통 시스템, 방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보다 좀 앞서 있는 정보통신 기술 쪽의 수요들이 일어날 거고요. 고령화 산업이라든지 저탄소 산업,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홈쇼핑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웰빙형 음식 같은 쪽에 특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를 찾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화랑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